좋습니다. 야, 도와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오? 좀 더 왼쪽. 좀 더 왼쪽. 여기요? 여기야? 여기 어디야? 여기야? 이쿠! 이쿠! 예. 와. 새 친구를 찾아보자. 이거 검정고무실 그 코 없는. 수업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저의 모습에 박수를. 에잇.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지구 시스템. 우리 5가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슨 권이죠? 무슨 권? 생물권.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건 지권. 그리고 바다는 수권. 공기는 기권. 바깥쪽은 외권. 기억나죠? 자, 그래서 지권은 뭐뭐뭐뭐가 있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기억나죠? 자, 기권은 온도 그래프 잘 기억하고 각권의 특징 기억해야 되는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억나죠? 네, 복습 잘 하시고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수권 기억나요? 자, 수권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 보시면은 해수가 압도적이다. 그 다음은 담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담수의 또 대부분은 뭐다? 얼어있다, 빙하다, 쓸 수 없다. 그리고 지하수, 호수, 하천수 요 순서다. 기억하시죠? 온도 그래프를 깊이에 따라서 봤는데 온도가 어떻게 되죠? 일정하다가 무슨 층? 일정한 거. 혼합층. 그러다가 떨어지는 거 소원약층. 그러다가 일정한 거 심해층. 자, 이렇게. 그리고 생물권, 외권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서 복습하면 되겠죠? 그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구 시스템에 뭐라 써있죠? 그죠? 상호작용. 오늘은 지구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로 넘어갔는데요. 상호작용이 뭡니까? 그죠? 서로 뭔가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방금 복습하고 왔지만 이 5가지의 지구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다는 걸까? 그냥 하나하나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지금 숨 쉬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숨 쉬는 거 뭐라 그래? 2글자로. 호흡. 뭘 마시고 뭘 뱉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죠. 이거는 우리는 뭐예요? 생물권. 그럼 우리가 어디 거에 공기를 마셔요? 기권. 이런 게 이제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뭐 이런 거죠. 그죠? 사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쉬야가 너무 급해서 바닥에다가 그냥 쉬야를 하면 생물권과 지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네. 아이씨, 더러워. 이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큰 에너지원이 3개 있습니다. 몇 개? 3개. 자, 3개가 있는데, 자, 순서대로 보시면은 제일 처음 건 뭐래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 두 번째는 뭐래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는 뭐래요?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자, 태양 에너지는 뭘까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지금 바깥에 보세요. 태양 에너지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요, 뭐야. 당연히 있습니다. 해가 떠 있고 뜨겁고 그러니까 있죠.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요게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는 글자일 수도 있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 처음 보는 글자 쫄 필요 없이 글자 그대로. 무슨 뜻일까? 지구 안에 무슨 에너지가 있대. 실제로 있나요? 네. 뭐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지구 내부가 어떻죠, 실제로? 뜨겁잖아. 왜 뜨거워요? 중간고사 범위. 아니죠. 마그마 바다 상태 기억나요? 이 마그마 바다 상태가 왜 생겼죠?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하면서 막 때리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다 녹아있던 게 마그마 바다잖아. 그죠? 그래서 다 녹아있는 상태가 어디부터 식어요? 겉에부터 식어서 지금 지각이 된 거고, 안에는 덜 식은 게 있겠지. 그게 지구 안쪽에 아직 덜 식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렇죠? 그게 뭘 일으켜요? 막 안에가 뜨거우니까 분출하면 화산. 그리고 거기서 막 판이 움직이면서 지진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일으키는 게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다. 세 번째, 조력 에너지 혹시 들어봤어요? 조력 에너지 여러분이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죠? 뭐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조력인가요? 아니죠. 이 조력은 사실 기조력이라고 말하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뒤쪽에 써 있습니다. 뭘 일으키는? 밀물과 썸물. 여기 밀물섬을 들어봤죠? 물이 쫙 들어왔다가 쫙 빠졌다. 그 일을 바로 조력 에너지가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 세 가지 거에 대한 질문 외에도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지구 사이즈에 대한 감을 얻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제가 던지는 질문들에 답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 아, 정답. 1등. 태양에너지입니다. 2등 누구일까? 네, 사실 순서대로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뭘까? 조력 에너지.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고등학교 3학년 지구과학 2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고요, 사실은. 얘네 세 개가 합쳐져 있을 때 에너지가 총 100%라 가정하고 태양 에너지가 1등이라 그랬지. 뭐가 2등이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2등이고 뭐가 3등이에요? 조력 에너지가 3등이에요. 자, 1등인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일까? 70, 80, 99, 95, 97.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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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쿵짝짝. 와, 99.985.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막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감을 잡으려는 거야. 엄청나죠? 그러면 2등 지구 내부 에너지는 0.013밖에 안 되고 조력 에너지는 0.002.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퍼센트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 0.00013 너무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얘가 너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 마그마나 화산 분출이나 뭐 지진 이런 거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 사이즈가 절대적으로 어때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0.013이라는 건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가 미친 듯이 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접근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태양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여러분, A에 있는 사람은 무슨 위도에 있는 거예요? 저 위도에 있는 거죠. B는 중위도, 그렇지. C는 고위도. 이 세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상 알고 있죠. 어디가 제일 뜨거워요? 저위도. 어디가 제일 추워요? 고위도.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 태양은 기본적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엄청 멀리 있어서 태양빛은 기본적으로 나란하게 입사한다고 우리는 가정을 해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큰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A 있는 사람 봐. 태양빛이 어딜 때려? 막 내 머리통을 막 다이렉트로 때리죠. A는 뜨거워. 근데 B, C로 가면 어때요? 점점 태양빛이 내 머리를 때린다기보다 약간은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좀 덜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로 어디가 제일 뜨거울까? A, B, C 중에 A가 제일 뜨겁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순으로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때려 넣었을 때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A 같은 경우는 그게 다이렉트로 꽂히죠. 근데 C는 어때요? 그 양이 넓은 곳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어디가 더 많을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순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A가 제일 많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어려워. 쉽게 생각하면 저희도는 에너지가 어떨까? 남아요. 과잉, 넘친다는 거야. 과대하게. 고위도는 그럼 어떨까?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럼 봐봐. 자연은 언제나 밸런스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로 보낼까? 그쵸? 당연히 고위도로 보냅니다. 여기서 약간 과학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변이 나왔는데 북쪽으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구과학 같은 걸 공부할 때, 특히 과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만 하면 안 돼.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 북반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내는 게, 북쪽으로 보내는 게 맞죠. 하지만 뭐도 있어요? 남반구도 있잖아. 남반구의 입장에서는 고위도로 보내는 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고위도로 보내는 건 남극 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남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북반구에 대한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남반구의 생각도 확장해서 여러분이 항상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저 넘치는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역할을 누가 할까? 누구? 에너지 이동을 누가 시킬까? 쿠팡맨이 있을 거 아니야. 저위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쿠팡맨이 누굴까? 물! 바람! 둘 다 정답. 완벽한 정답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바로 대기랑 해양이다. 대기, 해양. 계속 공부했죠. 우리 기권, 수권 공부했잖아. 얘네들이 바로 왜 움직이느냐? 그 본질적인 이유는 저위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지구 평평설. 지구가 평평해. A, B, C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떨까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똑같겠지? 그러면은 대기랑 해양이 움직일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지구가 둥근 덕분에
대기랑 해양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구는 왜 둥그냐? 사실 우리 중간고사 범위 때 했죠. 어떤 특정 지점에 뭉칠 때 3차원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는 구체이기 때문에 구형으로 뭉칠 수밖에 없었죠.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제가 항상 강조했죠. 뭐를 봐야 된다? X축, Y축 단위. 그렇지. 여러분이 고3 형아들보다 나은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점심 먹고 5교시라고 졸고 있으면 쓰나? 잠이 오면 저렇게 뒤로 나가고 물도 좀 마시고 오고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라고? X축, Y축, 단위. 지금 X축에 뭐가 있죠? 위도. 위도가 0도래요. 그럼 뭐죠? 그치. 여긴 적도입니다. 적도. 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봐요. 지구본을 생각해봐. 적도를 기준으로 뭐가 나뉘죠? 북반구냐, 남반구냐가 나뉘죠. 그럼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북반구, 남반구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겠지. 자, 북반구 자료는 어디로 가야 될까? 왼쪽, 오른쪽. 왼쪽, 왜? 노스가 북쪽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오면은 사우스, 여기 남반구 자료죠. 어떤 반에서 이러던데, 북반구, 남반구 어디 있을까? 했더니 왼쪽이 남반구래. 왜? 남반구래요. 노스 북쪽입니다. 북쪽. 북쪽. 자, 우리는 북반구에 살죠. 그래서 북반구 어디에 살아요? 대충 뭐 37도, 북반구 중위도쯤 37만 요 정도겠죠. 요 정도에 이제 살고 있는 거. 자, 여러분, 그래프가 헷갈릴 때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붙잡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빨간색 먼저 보세요. 빨간색. 자, 빨간색은 뭐라 써 있죠? 빨간색 그래프는 자, 태양 복사 에너지. 무슨 얘기냐면 태양으로부터 많이 들어오는 에너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위에서 공부하고 왔지만 어느 위도가 많이 들어온다 했죠? 적도, 저위도 쪽이 확실히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극지방으로 빠지면 에너지가 조금 들어오죠.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달궈집니다. 지구가 달궈졌는데 계속 달궈졌는데 걔가 뭔가 달궈진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뿜지 않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서 터지겠죠. 그러니까 받은 에너지를 어느 정도 뱉어줘야 되는데 그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얘는 이름이 뭐래요?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요거는 내가 받은 거가 넘치니까 걔를 막 바깥으로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많이 받는 저위도 중위도 지역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뱉죠. 극지방은 좀 덜 먹었으니까 덜 뱉죠. 근데 여기서 갭 차이가 생기는데 빨간색이 여러분 용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들어오는 용돈. 파란색이 들어온 게 나가는 용돈. 여러분이 쓴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주황색 부분,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의 영역은 어때요? 여러분의 용돈이? 들어온 것보다 쓴 게 적지? 그러면 요만큼의 영역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남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과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북극 지역이나 남극 지역을 보시면 어때요? 그쵸?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썼지? 받은 것보다 더 썼지?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어떻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북극이랑 남극 이동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이걸 누가 한다? 대기랑 해양이 한다. 자, 여기서 또 질문. 대기랑 해양이 둘 다 쿠팡맨인데 누가 더 배달을 잘할까? 나는 대기라 생각한다. 나는 해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수능 기출 자료입니다. 어때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점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게 대기 그래프인데요. 대기가 보내는 양이 훨씬 많죠. 연평균으로 봤을 때 에너지 수송량은 대기 자체가 더 많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연평균 자체로 평균 때려보면은 대기가 한 해양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과서나 개념 완성, 통합과학 이런 거 봐도 안 나와 있어. 근데 제가 이런 걸 왜 설명드리냐? 제가 지구과학 전공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이 학원이나 과외 쌤들 뭐 계실 거잖아요. 아니면 뭐 안 가시는 분들도 쌤들한테 배울 텐데 어쨌든 간에 학원 쌤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의 전공이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교육과고 누군가는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명과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 과목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당연히 그 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이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화학이나 생명은 여러분보다 못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 까먹었거든. 그런 것처럼 저는 지구과학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면 다른 데다 물어봐도 대답 못 해줍니다. 지구과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근데 지구과학 교육과가 사실은 서울에 몇 개 없거든요. 서울대, 이대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알려드릴 때 여러분이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대학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전공자한테 배우는 기회가 흔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런 주요 과목들은 서울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뭐 많아요. 이대도 있고 뭐. 근데 지구과학교육과는 흔치 않다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교육과도 흔치 않다고. 근데 여기 우리 학교에 계시는 과학쌤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쌤들이 많아요. 그 쌤들을 이용해 먹으라는 뜻입니다. 내 말은. 알겠죠? 뭔가 여러분보다 아는 게 있으니까 이 앞에서 떠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주로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자, 이 문장 지금 이해가 됩니까? 자, 분명히 한국말인데 또 이제 물음표가 막 뜨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방사능 들어봤어요? 방사능? 자,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방사능을 막 내는 제가 원소 얘기도 하나 했었는데. 우라늄! 그렇지. 정답. 우라늄. 우라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사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 방사성 물질은 굉장히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해요. 근데 자연은 불안정한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애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안정된 상태로 상태가 변해요. 반감기라는 걸 거치면서 애가 안정된 상태로 변하는데 자세한 과정 물리화학쌤한테 배우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얘로 변할 때, 예를 들면 우라늄은 플루토늄 이런 걸로 변하거든요. 변할 때 얘가 에너지를 내요. 그게 바로 방사능이에요. 방사성 물질이 불안정해서 안정한 어떤 걸로 변할 때 어떤 에너지를 내는데 그게 바로 방사능이고, 그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에너지다. 그리고 그때 어떤 에너지가 나오니까 열 같은 게 막 나겠죠. 그게 지구가 덜 식은 거를 계속해서 데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지구과학 2 고등학교 3학년 내용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를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지구가 최초에 덜 식은 거, 두 번째 지구 내부 방사성 물질 붕괴하면서 내는 열, 세 번째로는 뭐 중력 수축에 의한 열. 오, 중력 수축 어디서 배웠지? 오, 중간고, 그치. 중간고사 범위 때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 상승 기억나요? 이 지구도 실제로 미약하지만 중력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 중력 수축을 미약하게 하는 게 교과서 지구과학 2에는 내부 에너지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여러원으로 써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과학을 전공해서 고3 지투까지 가르쳐 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알겠어요? 반대로 저는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내용을 얘기를 못 해줘요. 나와도.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각 전공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전공 지식 쏙쏙 빼먹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사람, 똑똑한 이기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 뭘 일으킨대요? 안에가 뜨거우니까 화산활동, 지진, 판구조론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잖아. 화산활동과 지진 이런 게 있는 자료를 줘. 그래 놓고서 기억, 이 활동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다. 맞아요, 틀려요? 땡이라는 거죠. 왜냐면 걔는 메이저한 요인이 뭐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니까. 이런 거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무슨 에너지였지? 조력 에너지. 이 조력 에너지는 뭐 때문에 생긴대요? 달과 태양의 인력이 뭐예요? 인력? 쭉 당기는 거죠. 반대는 뭐게? 밀어내는 거. 청력. 그렇죠. 아마 자석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공부했을 거예요. 당기는 거, 인력, 밀어내는 거, 청력.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약간 과장을 하면은 그 달과 태양이 당겨주는 인력 때문에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닷물 같은 게 이렇게 쭉 같이 당겨져 가요. 쭉 이렇게 당겨져 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지구과학 2에서 사실 배울 수 있었는데, 포인트는 우리가 짱구를 좀 굴려보자고.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셀까? 다 또 다른 질문. 태양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치. 우리 조금씩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력이라는 건 당기는 힘인데, 그럼 언제 잘 당길까? 정답. 질량이 커야지. 그럼 질량 비교를 해봅니다. 질량은 태양과 달 중에 어떨까요? 태양, 달 중에 당연히 태양이 압도적으로 크겠죠. 제가 중간고사 볼 때 얘기했었는데,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계 질량이 얼마를 차지한다? 거의 99%를 차지해요. 걔가 압도적이야. 그러면 다른 걔에 비하면 뭐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단순히 질량이 그럼 다 그냥 세게 당길까? 뭐가 있어야 될까 또? 그렇지. 아무리 커도 걔가 멀리 있으면 힘이 약해질 거고, 작아도 가까이 있으면 잘 당기겠죠. 그럼 거리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렇지. 태양이 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멀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엄청 큰 놈이 멀리서 당기는 힘이랑 엄청 작은 놈이 가까이서 당기는 힘이랑 뭐가 더 셀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여러분이 수학과 물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 땡기는 힘, 기조력이라고 땡기는 힘은 뭐에 비례하냐면 여러분의 예상대로 질량, 매스에 비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리에 세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1일 때 1만큼 땡기는 힘이 2 가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로 떨어져. 3 가면 9분의 1이 아니라 27분의 1로 떨어져. 4 가면 16분의 1이 아니라 64분의 1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이 엄청나게 힘이 세더라도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거의 세제곱,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세제곱을 때리면 힘이 거의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달과 태양 중에 누가 더 세게 당기냐? 달이 세게 당기는데 약 2배 더 세게 당깁니다. 네, 2배 더 세게 당겨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자연,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이해할 때 있어서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3가지 주요한 힘 얘기했고요. 넘어가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런 에너지가 흐를 때 물질도 순환을 하게 된다. 여기에 크게 2가지 순환이 있어요. 뭐랑 뭐래요? 보세요. 그렇죠? 물, 탄소. 자, 물 같은 경우는 화학식으로 H2O,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는 구조죠. 탄소는 카본, C 중간고사 때 했었죠?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어렵진 않고요. 잘 놓치는 거 정도만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순환할 때 주로 이 물은 왜 움직인다? 1번. 뭐 때문이다? 어떤 에너지? 그렇죠. 세계 에너지 중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보통 움직여요. 그리고 2번째, 여기 중요해. 순환 과정에서 뭐도 이동한다? 그치, 에너지도 이동한다. 이런 거 여러분이 교과서 펼치고 뭐 개념안서 펼치고 적어놔야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잔잔한 호수를 생각해봐요. 바다도 좋아요. 거기에 햇빛이 때립니다. 그러면은 물이 뭐가 일어나요? 물이 증발하죠.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죠. 근데 그렇게 갈 때 물 H2O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도 간다? 열 에너지 같은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도 함께 이동한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요 내용들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뭐 천천히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초록색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물의 순환은 되게 쉬워. 심플하게 그냥 그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예를 들면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막 내려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면은 우리 생물체가 여기 있죠?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걸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가는 거야? 수권에서 뭐 엄밀히 말하면 저기 있던 거지만 수권에서 생물권 제 몸으로 들어왔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바깥에다가 쉬야를 합니다. 그러면은 땅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생물권과 직권. 그죠? 그게 그 물이 예를 들면은 호수로 들어가고 바다로 가면은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 있는 게 뭘 받아요?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면 수권에서 또 그치 기권으로 가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다시 비가 내리면 기권에서 뭐 직권이나 뭐 생물권이나 아니면 다시 또 물 여기로 떨어지면 수권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물의 순환.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약간의 디테일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강의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 뭘 시킬 수 있냐면 막 돌 같은 거나 이런 걸 깎아낼 수 있겠죠. 그런 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하게 해요? 그쵸, 풍화, 침식작용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 꺼내 들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뭐의 순환? 탄소의 순환. 자, 여기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억가당합니다. 지구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화학식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식이 낯선 거지 절대 지구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과 낯선 내용, 귀찮은 내용을 구분하라 그랬죠. 어려운 게 있고요. 귀찮은 게 있어요. 언제 성적이 오른다 그랬죠? 귀찮은 걸 할 때 성적이 오른다고. 왜냐면 어려운 거는 어차피 다 틀려. 그렇잖아요. 수학 30분 어차피 맞추는 놈 거의 없어. 여러분이 수학 30점 틀렸다가 해가지고 수능날 1등급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생기냐? 나머지 29문제를 맞추냐 틀리느냐.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해야 여러분이 성적이 오른다고. 알겠냐고. 왜 이렇게 자? 정신 차려. 나 어제 10시까지 수업했어요. 나 여기 계속 말하지만 8시까지 여기 출근하려면 5시 50분에 일어나야 돼. 왜 당신들이 나보다 더 피곤한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난 퇴근하고 대학원도 가고 주말에도 대학원도 가고 오늘은 끝나고 학교도 가는데 왜 당신들이 나보다 피곤한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들 어떻게든 잠 깨워주려고 내가 얼굴에다가 수건 두르고 리신 코스프레, 안무 코스프레도 해줬는데 왜 자냐고.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셔. 펜 꺼내 드시고. 자, 탄소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뭐 외권은 지금 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잘 천천히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생물권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마지막에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구에 존재하는 뭐 그 원소, 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인간의 몸에 탄소 있어요, 없어요? 그 그래프 생각해 보면 있었다는 거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 기억 안 나요? 이런 얘기 하실까봐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죠? 사람의 몸에 탄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생물권에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여러분 몸에 중요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펜 꺼내 들고 이 생물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있냐, 이 필기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쓰는 거대로 쓰세요. 탄소 C가 존재를 하는데 얘는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적어야겠죠?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화학쌤이 아니라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화학 공부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거 봤을 수도 있어요. 뭐 C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뭐 O가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뭐 H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C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유기화합물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화합물이라는 건 우리가 유기체, 유기물이고 그리고 화합물은 뭔가 이제 섞여있는 화학식의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우리는 뭐 하죠? 호흡을, 그쵸, 죽죠? 근데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마시고 뭘 뱉어? 산소를 마시고 이산탄소를 뱉죠. 그러면 생물권에서 예를 들면 어디로? 그렇지, 기권으로 갑니다. 기권에서는 탄소가 뭐 어떤 형태로 제일 많냐면 CO2 이거 뭐예요? 이산화탄소. 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산화탄소일까?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2개 있고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 탄소가 2개, 탄소 하나. 됐죠?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화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CO. 대기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얘는 이름 뭘까? 일산화탄소. 화학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죠? 됐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엄청 많으면은 어느 순간 이게 대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어디로 갈까? 그쵸? 바다에 많이 녹아요. 실제로 바다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았는데 여기부터 어려워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CO3 2-라는 걸로 물에 녹습니다. 얘는 이름이 뭐냐? 탄소, 산소 있으니까 탄, 산, 그리고 이렇게 뭔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산 이온의 형태로 수권에 녹아 들어갑니다. 탄산 이온.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겁니다. 자, 저 학생 때 이거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축구 차고 농구하고 그 다음에 뭐 마셔야 돼? 이온 음료 마셔야 되죠? 그래서 이온 음료, 이온은 수권이다. 네, 물권, 물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탄산인 이온은 탄소,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온은 화학식으로 여기 플러스나 마이너스 있는 애들이 이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어느 순간 물에도 녹을 만큼 녹이면 더 이상 못 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탄산이온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E-니까 얘랑 합쳐지려면 뭔가 E+가 돼야겠죠? 가장 유명한 게 CA가 뭐야? 칼슘. 칼슘이 Ca2+예요. 얘랑 합쳐지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면 그쵸, CaCO3. 자, 얘 이름은 뭐냐? 탄소 있고 산소 있고 칼슘 있지. 그러니까 탄산 칼슘.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얘 정체가 뭔 줄 알아요? 석회암 들어봤어요? 석회석. 대리암 들어봤어요? 대리석? 대리암. 얘가 이겁니다. CaCO3가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강원도나 이런 데 갔을 때 종류석, 석순, 석주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얘네예요. 그게 정체가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원시지구 상태일 때 대기에서 가장 많았던 기체가 뭐게요? 압도적으로 이산화탄소였어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이거 지구과학 2 내용인데 이산화탄소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줄었을까? 몇 배 줄었을까? 10배? 100배? 가장 가까웠어요. 거의 10,000배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시지구 땐 지금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10,000배는 높았다는 거야. 그럼 그 10,000배 높았던 이산화탄소가 지금은 없잖아. 어디 갔느냐? 걔네들이 대기에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정답. 바다로 일단 녹아. 탄산이온으로. 바다가 녹일 만큼 녹였으면 어디로 가? 탄산칼슘으로 땅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암이나 대리석, 석회석이나 대리석이 사실은 얘네들이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원시지구 상태에서 대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중간과정 매우 많이 생략하면 그 많던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있나요? 여기 안에. 땅 안에 석회암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과정 매우 많이 생략. 그래서 됐죠? 정리 다 했어?
한 10초, 20초 더 보여드릴게요. 정리하시고. 그쵸, 이게 아니지 유기화합물은 여기만 아니고 탄소의 순환. 자, 우리 탄소 수분 그림 찾기 해볼까? 좋은 질문입니다. 자, 생물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뺐잖아. 이산화탄소에선 탄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에서 탄산칼슘을 이용하게 되면 탄소 어디 있어요? 탄산 이온으로 여기. 그 다음에 얘가 칼슘과 합쳐져가지고 땅으로 가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탄소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다. 여러분이 화학식이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니다. 이쯤 되면 다 적었죠? 네. 한 10초 더 드릴게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뭐 화석연료를 만들었다가 걔를 다시 써가지고 바깥으로 화산활동을 쓰면은 CO2가 되고, 또 화산 분출하면 또 CO2가 되고, 그게 바다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칼슘 되고. 뭐 한번 복습해볼까? 예를 들면 생물체가 있네요. 여기서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유기화합물 C로 존재한다. 그쵸? 얘가 광합성이나 우리가 호흡을 해. 그러면은 아니면은 화석연료를 이렇게 바깥으로 써. 그럼 대기 중에 뭐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이산화탄소. 물론 일산화탄소도 있어요. 근데 걔가 너무 여기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에 녹아요. 무슨 형태가 된다 했죠? 탄산이온이 되고, 얘가 바다에도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그쵸, 직권에 CaCO3로 고정된 게 제일 많다. 오케이? 물론 여러분 얘가 전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각 위치에서. 대표적으로 직권에 그냥 C도 있잖아. 그쵸? 그냥 흑연 캘 수 있잖아. 그리고 걔가 예를 들면 고온고압 상태가 되면 뭐가 되냐면 정답! 다이아몬드.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는 화학식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화학 구조가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인공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냐면 탄소 넣고서 이렇게 샤샤샤 하면은 인공 다이아몬드 만들어줘요.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수미상관 구조.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어떤 에너지나 걔네들의 특징은 배웠지만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공부 안 했어요.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퀴즈 시간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얘가 뭐와 뭐의 상호작용인지만 맞추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화산가스 분출. 그치? 일단은 화산이니까 직권, 가스니까 기권. 얘네들의 상호작용. 어려워요? 아니죠. 지금 해, 나중에 해야겠다 하지 말고. 바람에 의한 풍화 침식. 그치? 바람이니까 일단 기. 풍화 침식. 그렇지, 직권. 기권과 직권. 쉽죠? 두 번째. 야, 이거 조금 어렵다. 태풍 발생? 일단 기본적으로 태풍이니까 기권인데 어떻게 알아요? 태풍이 어디서 생긴지 알아요? 저 적도의 뜨거운 바다에서 생겨요.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폭풍으로 인한 일, 폭풍은 기권, 해일은 수권. 그렇지. 광합성, 호흡. 그쵸? 우리가 하는 거죠. 생물권이 누구랑? 기권이랑 하는 거죠. 공기, 여기 있는 공기 마시고 다시 뱉고 하잖아요. 화석연료 생성? 그쵸? 기본적으로 화석은 땅에 있으니까 직권이고, 화석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물이 만들어진 거지. 생물이 죽어서. 이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식물 뿌리에 의한 풍화? 생물이죠. 그리고 풍화는 아까 막 돌 같은 거 깎는 거 직권. 지금 보시면은 풍화 침식인데, 풍화 침식 깎인다는 거예요. 바람 맞고 깎이고 침식 막 깎이고 하는 건데, 바람에 의해서 깎일 수도 있고요. 식물 뿌리에 의해서 깎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깎이는 거지? 유체 기억나요? 흐르는 물체? 유추. 청산유수. 흐르는 물에 의한 침식입니다. 침식.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수지. 그리고 하천의 녹조. 좀 어렵나? 하천은 일단 그쵸, 수권이고. 녹조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그거 다 플랑크톤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물권,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자, 지진의 일 발생. 지진은 직권, 해일은 수권. 그렇죠. 석회동굴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석회동굴, 동굴이니까 기본적으로 직권인데, 이렇게 막 종류석, 석순, 석주 본 적 있죠? 여기 보면 막 뭐 맺혀 있어, 막. 그쵸, 물 맺혀 있죠. 이 물 보면은 지하수와 동굴의 상호작용, 직권과 수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 지진 해일을 여러분이 세 글자로 줄여 말할 수 있어요. 정답. 쓰나미. 자, 쓰나미가 일본 말이라서 맞아요. 지진 해일로 바꿔서 우리 교과서에 써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 복습하면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 뭐가 더 두껍다 그랬죠? 대륙지각이 두껍고 한 30km, 40km 이상. 해양지각은
얇다 그랬어요. 한 10km 내외, 한 5, 6, 7, 8 뭐 이렇게. 근데 밀도는 뭐가 더 크다 그랬죠? 해양지각이 커. 그래서 걔가 밀도 큰 게 쫙 아래 깔려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해양지각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지각 아래 뭐 있어? 멘틀. 근데 그 멘틀은 뭐가 있다 그랬죠?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막 젤리 푸딩 같진 않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거의 고체 덩어리인데 약간의 유동성이 물리적으로 있어. 그래서 걔가 움직여. 그럼 뭐가 일어날까 아래서? 지진이 대류가 일어나서 땡기거나 뭐 부딪히거나 어긋나거나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땡기는 걸 발산, 모이는 걸 수렴, 어긋나는 걸 뭐 보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저 밑에 있는 해양지각이 덜컹 끊어졌다 쳐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 위에 물이 출렁하겠죠. 상상돼요? 저 밑에서 계속 멘틀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있던 해양지각이 에이 못 찾겠다 덜컹 하면은 물이 출렁하겠죠. 그 출렁한 게 멀리서는 잔잔한데 걔가 우리한테 올 때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우리를 빵 때리면 그게 지진이에요. 쓰나미예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학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탐구 주제 같은 걸로 해서 연구해보면 되게 재밌겠죠? 그래서 새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 끊어주세요.